지난 시간 국가는 무엇인가 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제는 2009년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였던 유시민으로 돌아가서 왜 돌아가 그때로? 예. 돌아가셔야지. 지금 시민광장 분들 한 번도 안 오셨나요, 오늘? 오셨죠? 예. 없어질 수가 없어, 그게. 그러니까 시민광장 없어지면 그 미거스도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때 몇 프로까지 올라갔었어요? 15%, 안 나는데 15%. 뭐 아니 그- 20% 넘었어. 아니야. 20%까지는 안 됐어요. 한 15%, 20% 사이까지는 한번 잠깐 간 적이 있죠. 2009년도에는 부동의 1위 아니었었어요? 다 도토리 기재기 한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아니, 그래도요. 의미 있었죠. 그때는- 근데 왜 정치를 은퇴하셨어요? 저요? 예. 그냥 꼴리는 대로 살고 싶어서.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예. 예. 한간에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복당할까봐 무서워서 그게 두려우면 진짜 유시민이 아니지. 예. 아니 전효 의원은 네. 너무 무서워서 은퇴했다고 실제 고백을 그래요? 하더라고요. 진짜 공포 속에서 살았대, 정말로. 참 간도 자가. 내가 지지했던 정권이 이렇게 무서운 정권이었을 수가 있냐 그러면서 너무 슬펐대요. 뭘 무서워했대요? 모르겠어요. 무섭대요. 우리는 아니- 뭐 배째라 뭐. 예. 아니 난 남가주대학 서울공대 동창회 명부 그거 받았거든. 예. 이메일로 그 뭐죠? 그 리모트 컨트롤 하는 국정원에서 예. 해킹 프로그램. 네. 그래갖고 어느 날 가보면 내 이메일 메일박스에 내가 안 열어봤는데 메일 막 열려있어요. 열려있고 네. 막 그랬어. 네. 아. 근데 나는 그런 주의였거든. 다 봐라 이놈들아. 근데 다 깎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과자 출신하고 비전과자의 차이죠. 전혁 씨는 그런 험한 삶을 살아온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간이 작은 게지.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개심을 한 것처럼 요새 진짜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 계기를 그렇게 설명했어요, 진짜로. 내가 노무현 정부 때 온갖 얘기를 다 해도 자기가 두렵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때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유 작가님이 토론 프로그램에서 딱 거의 마주쳐가지고 그만해 이제. 아주 비열한 비유다, 이거.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뭐 유시민 선생을 만나서 토론을 하면 재밌다느니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여기 모여서 왜 그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지? 아니, 저하고 그렇게 좀 이제 방송을 같이 하니까. 개심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근데 예.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을 살아보니까 곧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예. 뭐 죄진 게 있나 보지 뭐. 있죠, 죄진 게. 나는 하나도 안 무섭던데. 진짜 안 무서웠어요? 무서울 게 뭐 있어? 근데 이제 유시민 장관으로서 정치를 하다가 국회의원을 하다가 은퇴를 하고 썰전을 잘 하고 근데 느닷없이 얼마 전에 그 온라인에서 김병준 똥볼 차고 있을 때 유시민 장관이 총리감이다. 아. 그땐 또 한다 그랬잖아. 아니, 그건 이제 농담 삼아 한 얘기인데. 지금 농담했어요. 이제 그래?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예. 몰려들어서 뭐 무슨 서명을 받는다는 둥 이렇게 한 거지. 몰지각한 일부 시민들. 예. 이 그 시민광장이 주도했던데. 아마도 maybe 안 봐도 비디오야. 아니, 그거 끝나지 예. 않았어요. 지금도 섀도우 캐비닛이 된다면 총리 후보로 누구를 생각하는지 지금도 유시민 1등이지. 그건 일부 시민들이 그런 거지. 그런 일부의 주장을 여론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 만약에 정권 교체가 돼서 누가 됐든지 간에 그때 보건복지부 장관 잘하셨는데 좀 한 번 더 맡아주시면 어떻겠어요 하면은 안 하지. 진짜 안 해? 예, 월급도 너무 적고 힘들고 안 할래. 총리 월급은 괜찮아요, 그래도. 총리 월급도 괜찮아요. 얼마 안 돼. 네. 그걸 한 달에 한 1,500 되잖아요, 총리가.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 지금? 아니, 이 아저씨들이 지금 뭐. 아니 지금 이 방송인 유시민 방송인 정봉주 앞에 놓고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나 55 먹을 때까지 저축을 하나도 못 해가지고 지금 노후 자금도 비축해야 되고 바빠요. 예. 뭐 한간에는 뭐 장관 하면 연금이 있다는 헛소문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은 나 연금 맞아. 받는 줄 알아. 예, 예. 그런 거 없거든. 없어요? 그런 속설 있죠. 하루만 해도 공짜가 연금 있는 줄 나온다. 알았어? 응. 난 장관을 안 해봐갖고. 그거는 그냥 공무원 몇십 년 한 사람들이 장관 했을 때 공무원 연금 많이 받는 거야. 20년 이상 근무했을 때. 그렇지. 그렇죠. 우리처럼 1년 반 이렇게 한 사람은 그냥 일시금으로 다 돈 찾아갖고 나오고 그러고 땡이야. 무슨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지금 노후 자금도 비축해야 되고 이제 우리는 지금 부모님들 편찮으시면 뭐 병원에 모시고 우리가 다 하지만 예. 우리는 애들이 숫자도 적고 그러니까 취직도 못하고서 헤매고 고생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그 부담을 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죽을 준비까지 우리 손으로 다 해야 되니까 이제는 돈을 벌어야 좀 되겠다. 그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것보다 적어도
국가나 사회나 어떤 자식들이나 친지들한테 폐를 안 끼칠 정도의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예. 아니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가 얼마나 많이 팔렸는데 55가지 돈을 못 모으셨다는 게 나의 한국현대사? 아니요. 맨 처음에 내셨던 책 거꾸로 읽는 세계사? 거꾸로 읽는 세계사 참 거꾸로 읽는 아, 그거 30년 동안 30년 동안 30년 스테디셀러잖아요. 동안 한 80만 부, 90만 부 팔아서 그 밥 먹으면 없지. 그 돈이 뭐예요? 아무 3,200원짜리 책인데 원래 나올 때. 그래도 갈수록 그거 올라가고 계속 꾸준히 팔렸는데. 그것도 어디 그한 권뿐이에요, 그게 또. 1년에 10,000권 나가면 얼마 주겠어요? 1년에 10,000권 나가면 유 작가님은 한 1,500만 원 되잖아요, 인세가. 그러면 음. 세금 떼고 나면 한 달에 100만 원. 그걸로 밥 먹으면 밥도 못 먹어. 한 권이 아니잖아요. 한 2, 30권 되잖아. 무슨 2, 30권. 아이, 솔직히 말씀하세요. 국가란 무엇인가가 제일 안 팔려서 짜증나는 책인데 9만 부 나갔대. 아, 그 다른 원판이? 출판사 분들이 어. 정말 짜증내더라고. 2만 부만 나가면 대박인데 9만 부가 너무 작다고 개정판까지 찍었다고. 이번 개정판은 잘 나간다. 이번은 또 엄청 나간대, 이거. 그러니. 물론은 얼마나 나가. 이번에 많이 나간대. 그러니까 이 출판계 삼성의 삼성. 유시민 작가. 무슨 그러시잖아요. 문어발로 뭐 역사, 정치, 경제 안 걸치는 데가 없어. 아니 그럼 오늘 그러니까- 삼성이면 경언유착이야. 오늘? 그거 먹고 살려다 보니까 이것저것 쓰는 거지. 좋게 말해서 종합지식인. 예. 나쁘게 말하면 전공이 없어. 경력 그렇진 있잖아요. 않죠. 뭐 이것저것 아는 것 같지만 똑바로 아는 거 제대로 아는 건 한 개도 없어.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적어도 그런 얘기까지. 여하튼 네. 공무원은 네. 안 해 이제. 예, 공무원 안 해요? 예. 그런데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의 책을 들고 지금 2부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지난번에 한번 내가 우리 최변한테도 그런 한 소연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예.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이제 9년 동안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네. 처음에는 이제 근거도 없이 보수가 되었다. 그래서 20대의 보수화가 심각하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여론조사 그 회사하고 그걸 이제 같이 그 협업을 하면서 많이 자료를 봤는데 실제로 20대가 이 최순실 게이트 나기 전에 네. 무척 보수화되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전에 내가 한번 모 방송국에 사드 토론하러 당에서 민주당에서 사드 문제만 나오면 그 북한 인권 문제 나오면은 당에서 공식적으로 토론을 못 나가게 해요. 왜냐면 나가면 늘지니까. 이게 불리한 이슈니까 나가지 말라 해서 돌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저한테 오거든요. 그러니까 나갔는데 대학생들 30명을 놓고 있는데 나는 20대가 모여있는 데서 저한테 적대적인 눈빛을 보이는 방청객들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도 그 토론 판정단이 투표하는 거? 예. 네. 근데 나는 내 살면서 20대가 무서워 본 적이 처음이라니까. 늘 어딜 가도 20대, 30대가 있으면 환호를 하고 이런 데만 다녔는데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이미 6대4나 7대3으로 사드 배치는 맞다. 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서 사드 배치 안 된다 이런 등등의 얘기가 매가리가 빠져갖고 힘이 없어. 얘기할 뭐 전국 무자도 아니고. 그래갖고 갔다 와서 제가 오랫동안 그게 마음에 빚이 됐어요. 이렇게 20대들이 보수화된 거 어떡하지? 근데 이번에 촛불 때 보니까 그 9년 동안 교육이 허망하게 끝나는 것 같아. 그 경험만큼 훌륭한 스승이 없대잖아요. 그 내가 그 유 작가님 나오면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게 도대체 저 9년 교육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건지. 9년 동안에 걔들한테 보수화 시킨 거 아니에요, 어쨌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니 그 뭐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교육하는데 예. 그렇게 됐을 리가 만무하고요. 예. 그냥 이 청년들이 이렇게 나름 공부에 너무 쫓기고 학생들이 그리고 대학의 스펙에 쫓기고 네. 취업에 쫓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살필 겨를이 없었던 사회적 거예요. 문제에 네. 대해서. 그러다가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제 와서 옛날 동영상도 찾아보고 옛날 뉴스도 찾아보고 이렇게 보면서 스스로 학습해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 보수적으로 태어나지. 그렇죠. 보수성이라는 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안전을 추구하는. 관성의 법칙이기 때문에. 예. 이 관성의 법칙이고 그다음에 이 진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운동의 법칙이에요. 이게 진보는 원심력, 예. 보수는 구심력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런 운동도 에너지도 가하지 않으면 그냥 보수적인 거예요, 원래. 근데 이 최순실 사태, 뭐 박근혜 국정농단 이런 사태가 터지면서 에너지가 가해진 거지, 그 청년들에게. 그 청년들 스스로 정보를 취득하고 그 정보를
해석하고 예. 그리고 그 정보를 통해서 현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집단적 경험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도 9년인데. 최순실 씨는 불교도들 용어로는 부처님이 보내주신 분이고요. 무슬림 용어로는 알라신께서 보내주신 분이고요. 여호와 주님께서 예. 보내주신 그렇게 분일지도 몰라요. 집신에서는 전생에 미륵보살처럼 나라를 생겼어. 구하신 분이고. 미륵보살처럼 생겼어. 그래서. 현실에서 나라를 구했어요. 근데 그래도- 유 작가님은 그래도 그게- 개인적으로 나쁜 길로 접어들이신 게 몇 살 때 무슨 계기로 그러셨어요? 나쁜 길이네. 이렇게 전과자의 길로 들었습니다. 아, 그거는 대학 가서 네. 원래 그런 건 대학에서 할 시작하신 때는 거예요, 진짜로?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 예. 고등학교 원래 때까지는 레퍼토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전혀 그렇지 않은 그냥 단순 모범생이셨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까지야 공부 열심히 하고 뭐 그랬죠. 그때도 좀 까칠하지 않았을까? 말은 잘 안 들으셨을 것 같은 선생님들 말은. 뭐 그런 거는 있지만 네. 뭐 정치적으로 내가 행동을 하거나 특별히 뭔 주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교련복이 싫고 이런 것도 아니셨고요. 교련복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근 싫지. 그런 거 좋아하는 애 있었어요. 나 옛날에도. 좋아했어. 칼 잡아. 변태지 그거는. 대학 가서 친구 잘못 사고 시작하면 정태인 박사 같은 그래갖고 분들 뭐 만나서. 정태인 말고 뭐 이상한 선배들 만나가지고 서클 이런 데 가서 이상한 책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된 거지 뭐. 첫 감옥 들어간 게 몇 년도예요? 그게 80년 5.18 때 80년 5월 17일 날 자정 직전에 학교에서 아. 잡혀가지고 예. 예, 그래서 합수부 거기 갔죠. 그리고 항소이유서 쓴 게 그때인가요? 아니 그거는 1985년 4년도 나중에 84 복학생 된 년도. 뒤에. 네, 복학해가지고 그때는 얼마나 살았어요? 두 번째 들어갔을 그때는 1년 때? 1년. 만기 출소. 53 인천 때는 나와 안 있었죠. 잡혀갔지. 아니, 그때는 그때는 53 인천이 86년. 그때 나와 있었지. 86년 5월 3일. 86년. 제가 그때 민통년에 있었거든요. 그 53 인천 때, 막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모였을까요? 그게 한 1, 20만 모인 거예요. 그 정도 되죠. 그때 엄청 모였어요. 네. 그 넓은 길을 다 온 서울 맞췄어요. 수도권의 모든 대목꾼들이 다 인천에 결집했어요. 그래갖고 거기 집회 장소 이제 그 무대 같은 데가 있는데, 막 거기서 하는데 어느 저 구석에서 또 사람들이 모였는데 누가 막 떠들어요. 네. 그 누군가 가서 싹 봤더니 우리 유 작가님이야. 내가? 예. 내가? 현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사람들이 와 그러고. 나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그런 기억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 전단지 나누다가 사람들이 야 저기 유심이냐 유심이 그러는 거야. 몰라 나. 53인천 현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갔지 물론. 그때 그거 안 가면 사람이야? 그러니까 53인천 그때 때. 다 같이 있었고 저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예. 그때 가서 뒤에서 돌 던지고 있었는데 나는 그렇죠. 유시민 그 돌이 내 뒤를 만들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대학 들어가자마자 선배들이 그때 처음 읽으라고 주는 글과 책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유시민 항소유서였단 말이에요. 예. 그걸 딱 읽고 나서 이제 유시민이라는 모습을 그리는 거지. 자꾸 머릿속에. 그런데 어느 순간 유시민이라는 사진을 확인하고 실망했어요. 저는 조금 더 살이 더 포동포동하고 조금 더 부잣집 아들처럼 생겼을 이미지로 알았어요. 마지막 문구가 인상적이었죠. 항소 이웃에. 그 네크라소프. 인용. 네. 예. 네크라소프가 유명해져 버렸죠. 예, 그게 제가 어디 해적판으로 나온 그 이반 데니스비치의 하루의 예. 앞부분에 트바로tov스키의 해제 발문 거기서 봤던 걸로 난 기억을 했는데 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없더라고. 그게 그 일본 번역자가 붙인 거에 인용돼 있었나 봐요. 나중에 어떤 러시아 연구자가 메일 보내줘서 확인을 했는데 예. 그게 네크라소프가 쓴 시 중에 신문 열람실이라고 우리 말로는 이제 번역이 번역이 되는데 됐네. 제목이 신문 검열실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네. 이제 로마노프 왕가죠. 왕가, 그러니까 예. 러시아 짜르 체제에서 신문을 검열하는 그 방에서 네. 관리들이 신문 검열 일을 하면서 이 주고받는 대화 이런 것들을 시로 썼는데 네. 참 슬픈 시예요. 그걸 네. 보면 네. 앞뒤의 구절들을 봐도 거기 한 줄이 나오더라고. 그게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예. 이거 진짜 국민교육 헌장 첫째 줄하고 네크라소프의 시기는 잊혀지지 않는 머리에 박혀있는 지금 이제 대선 아까 이제 처음에 2009년도 예. 불멸의 대선 주자 유시민. 그때만 해도 예, 그때만 해도
반짝 대선 주자 유시민. 예. 아니 한국 진보의 희망 유시민. 그러면 아니지 희망이 같은 적이 없지. 아니 실제로 그때 희망이 그 없다고 지지율은 예.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예. 사람들이 이 정치적으로 그 애도의 뜻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걸 누구한테 투사해야 될지가 좀 불확실했어요. 문재인 대표는 그때 정치를 안 할 안 때고 예. 안희정 이광재도. 씨도 뭐 감옥 갔다 야인이었고, 와가지고 예. 야인으로 있었고 이광재 씨는 뭐 그 뒤에 지방선거에 나와서 당선됐다가 또 바로 예. 2010년도에 예.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마땅하게 누군가에게 투사할 대상이 없을 때 마침 나는 뭐 그때 상주였으니까. 정치 은퇴는 안 하고 사실상 은퇴 상태에 있었는데 그 이제 좀 지명도가 있으니까 복지부 장관도 예. 하고 이래서 거기 투사가 돼가지고 잠깐 나한테 맡겨져 있던 거예요. 그게 내게 아니고 사실은. 예.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했지 그때도. 대선 도전했다가 중간에 접은 게 몇 년도죠? 그 2007년. 2007년. 예, 2007년 대선 때 이제 경선 나갔다가 예. 뭐 잠깐 해보고 접었죠. 유세 삼창가 뭐그 예, 첫 주 유세만 하고. 그때 경선 후보들이 정동영, 이해찬, 예, 유시민, 한명숙, 유시민, 한명숙, 손학규.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친노는 해보니까 이해찬 쪽으로 다 예, 뭐 울산 있었죠. 제주에서 그냥 4등이더라고 합치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렵겠다 싶어서 접었죠. 괜히 했어. 괜히 하지 했어요? 말 걸. 뭘. 아니 근데 그 출범식 돈만 할 매덕 때 쓰고, 일산 킨텍스에서 했잖아요. 예. 출범식 때 많이 왔었잖아요 사람들이. 아, 그건 이제 착각했지 그랬어. 나 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 늘 흥행에 실패한 적은 없었잖아요. 뭐를 해도. 흥행은 성공하지 돈이 안 남아. 흥행은 성공한 것 같은데 돈이 안 남아. 흥행 성공 못한 것도 몇 개 있지. 아니 그때도 접을 때 돈은 좀 남았는데 계속하면 돈을 손해볼까봐 미리 접은 거 아니냐? 아니 계속 해야 돈이 더 들어오는데 아. 너무 일찍 접어서 한 3억 적자가 났지 그때. 그때 그거 갚느라고 그 뒤에 몇 년 고생했어요. 네. 주택담보대출로. 2009년도에 그렇게 지지율 오를 때 예. 계속 그 대권 주자로 가고 싶었던 생각은 없었어요? 그랬으면 내가 민주당으로 갔겠지. 민주당에 입당을 했겠지. 예. 근데 나는 그건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나서서 나한테 있던 지지율도 뭐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 예. 그게 이제 문재인 대표였던 그럼 거죠.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다음엔 정치를 접을 생각을 그땐 하고 있었던 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당을 새로 만들자고 막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나도 좀 힘을 보태야 되겠다 해서 이제 민주당으로 안 가고 뭐 대선 도전은 하고 싶지도 않고 또 해서 될 일도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나는 좀 제3세력을 이렇게 민주당 왼쪽에 민주노동당보다 좀 외연이 넓은 예. 그런 진보정당을 하나 하고 싶어서 이제 국민참여당에 가서 입당해서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 2010년도에 나가고 예. 근데 뭐 선거 한번 계속 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닌가 보다 그런 결론을 얻은 거죠. 2010년도에 지방선거 때. 예, 그때 심상정 단일화한 다음에 김문수하고 마지막에 붙으셨던. 늦게 단일화 해갖고 좀 영향이 있었던 거 그런 아닌가요? 건 아니고 이제 뭐 그 영향도 없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사표가 많이 나왔잖아요. 뭐 진표수만큼 사표가 그렇죠. 나왔는데 뭐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 이제 시골 지역에서 너무 많이 져가지고 대도시 지역에서는 조금밖에 못 경기도 이기고. 농촌 지역에서. 그래서 김문수 씨가 개발 공약을 가지고 그렇게 그렇죠. 뭐 GTX 미만이 네. 되지도 않을 거 그 사기 공약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막아지더라고요. 그 아무리 사실을 얘기를 해도 그래서 졌죠. 그때 저는 토론하실 때 인상적인 장면이 유 작가님이 그때 김문수 후보하고 상대 토론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잘 알지 않느냐. 그런 얘기 하면서 김문수 지사하고? 김문수 지사한테 내가 아는 김문수라는 사람이 저 한나라당 같은 당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살기가 편하지 않았을 텐데 되게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견디는지 모르겠다. 이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말씀에 녹아있는 얘기들이 저는 되게 이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김문수 씨가 그때 답을 뭐라고 받았냐면요.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갑자기 자기 개인적인 인연을 얘기하면서 유 작가님 동생 유시주 선생이 있거든요. 예. 그 양반을 얘기하면서 내가 거기도 가깝고 뭐 같이 감방 갔을 때 뭐 누가 또 같이 면회도 했고 뭐 이런 식의 옛날 추억으로 그냥 묻어가려고 하는 식으로 대충 넘어갔는데 그거 누가 물어봤어? 아니 그러니까 네. 달리 변명할 게 없으니까 뭐 우리가 사실은 뭐 같은 생각을 하면서 친한 사이 아니었냐 나를 너무 까지 말라라는 식으로 방어를 막아 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네. 그런데
김문수 같은 사람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정말? 아니 지금 거기가 있어 이제 그 양반 소속구가 제일 그 부러워해. 그 양반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소속구예요.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이론이나 어떤 도덕 이론 가지고는 해석이 안 불가능하고요. 되잖아요. 네. 신경생리학적인 해석밖에 안 남아 있어. 전두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아니 그거 말고는 해석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젊었을 때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할 때 변절했다 뭐 네. 어쨌다 네. 비난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냥 그거는 김문수 씨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 전두엽에서 왜 우리가 중2병 걸려서 아들들이 막 네. 인간 알레르기 같다는 때. 행동을 하잖아요. 여자애들도 그렇고 남자애들도 그렇고 중1, 중2 때 인간 같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해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네, 하죠. 근데 그거를 부모들이 못 견뎌주고 지랄 총량의 법칙이야. 예, 못 견디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하고 정서적인 유대가 깨져서 가정 불화가 생기고 그래요. 예. 근데 꼭 참아주고 믿어주고 이렇게 하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바뀌더라고요. 그 김문수를 참아주고 믿어주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죠. 지금? 아니죠. 이거는 그 반대의 아니, 케이스야. 고문을 해라 고문을. 그러니까 인간 같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던 아이가 예. 어느 날 갑자기 딱 인간이 돼요. 네.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네. 전두엽 발달. 그 나이에 그러니까 사춘기 이른바 반항기를 통과하는 그때가 뇌과학으로. 예, 우리 전두엽 아니 저 얘기를 저렇게 진지하게 얘기해. 재밌습니다. 우리 전두엽 전두엽 부분에서 예. 그런 타인과의 관계, 배려, 맞아요. 이런 논리적인 맥락 이런 걸 다 세포가 자라면. 관장하잖아요. 예. 그게 아이들마다 그 전두엽 분야 부분이 기능이 확충되는 시기가 다 다르대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게 사춘기래요. 그게 네. 그게 뇌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때. 김문수 인제 사춘기가 온 거야? 그렇지, 아니지. 그 반대의 과정이 진행된 거라고 봐야지. 전두엽에 뭔가 그런 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하는 예. 그 예의와 염치와 일관성과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신경생리학적 변화가 전두엽에서 일어났음에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는 해석할 길이 없어. 아 이제 2달 전에 탄핵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갑자기 느닷없이 가갖고 소속구하고 같이 태국기를 메고. 그러니까 우리가 김문수 씨를 비난할 게 아니고 예. 김문수 씨의 뇌에 있는 전두엽에 있는 몇 번 신경세포 예. 그걸 찾아가지고 그 신경세포를 비난해야 돼.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전에 한번 유시주 선생님은 제가 그런 글을 쓰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택시를 타고 가는데 나 미워하지 않아. 이해해요. 그 신경계통 그걸만 미워해. 그거는 김문수라는 인격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변화예요. 이게 자기 자신도 좋아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 20대 때 30대 때의 김문수하고 비교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는 굉장히 그건 부당한 거예요. 그 비난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그렇지. 예. 지금 있는 김문수 씨를 그대로 봐주자고 우리가. 서석구 씨도 그대로 봐주잖아. 그분도 이게 전두엽에 문제가 생기시지 그 않아요? 옛날 아니, 판사할 때는 청와대에 계신 분. 아니 그거까지는 내가 뭐 답변하면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원래 전두엽이 그거는, 없었어, 거기는. 그거는 무슨 그런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원래 원래. 그런 분이고 서석구 변호사 경우는 원래 판사 시절에는 그래요. 불임 사건의 네. 일부 무죄 판결도 하고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전두엽에 문제가 없었어? 그때의 서석구 판사와 예. 지금의 대통령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를 같은 인물로 우리가 같은 자아로 규정을 하고 변질을 비난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서로 다른 자아예요. 그냥 이름표가 같은 거지. 아니, 이런 자아가 변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김기춘 같은 사람도 있고. 그건 운이 좋은 거지. 전두엽에 아무 일이 안 생기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나쁜 짓만 하면서. 여기 봉도사도 마찬가지예요. 전두엽이 전혀 지나가지 봉도사는 않아요. 철이 죽을 때까지 안 들 거야. 그래도 계속 갈 거야. 그 우리 부모님이 포항제철에 넣고 싶어 했어요. 철 좀 들으라고. 아, 이것도 아재 개근데, 씨. 넘어가는 거야 그냥. 아유, 정말. 아니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자꾸 대선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그 문재인 후보와 후보라고 얘기해 안희정 후보가 같은 이제 친노의 뿌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친노의 뿌리라고 하면 또 우리 유 작가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 나는 뿌리는 아니지. 나는 격가지지. 친노에. 아니 2002년서부터 어쨌든 같이 활동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얘기가 궁금해.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되기 되기 전에 전부터 관계를 그게- 맺었던 그렇죠. 사람들이 친노. 선골이야. 노무현 변호사 시절에. 누구예요 예. 그게? 어떤 분. 그게 뭐 다 이호철. 우리 사건 부산파가 거기야. 예, 부산파. 이호철. 예. 부산파가 더 뿌리죠 그러니까. 그렇지. 부산파가 원뿌리지. 원뿌리고 문재인은 부산파지 그러니까. 예. 원뿌리에 해당되는 원뿌리의 좌장이지. 사람. 예.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대통령이
아니,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까지 굉장히 어렵게 정치를 하던 시절에 그때 안희정, 관계를 맺은 이광재. 사람들. 그게 이제 좌희정, 우광재 등등이 다 그때 사람들. 예. 나는 뭐냐? 나는 2000년 대선 때 그때 그 전부터 알기는 알았지만 정치적 관계를 맺은 거는 마지막 최후의 전투를 앞두고 붙은 거지. 개혁당으로.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초한지의 이 스킴 그러니까 뭐랄까 그 어떤 구조 이걸 네. 빌려서 말하면 예. 한고조의 3인방이 있었잖아요. 네. 소하 장자방 장량, 장량. 한신 이 세 사람이 이 3인방이에요. 네. 근데 한고조가 미천한 시절에 동네 깡패 건달 시절에 네. 예. 30cm짜리 단도 하나 들고 다닐 때 네. 그때부터 이 유방을 알아보고 따랐던 사람이 소하예요.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장자방은 나중에 그 미천한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사람이에요. 장량은. 예.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합류한 게 한신이. 소하의 추천으로 한신이 저 항우 진영에서 별 볼 일 없는 하급 장교로 있다가 이쪽 유방 진영으로 와가지고 그냥 총사령관이 돼버렸잖아. 그러고는 항우와의 결정적인 전투를 7번을 이겨요. 7번인가 그럴 거야. 모든 결정적인 전투는 다 한신의 책략으로 이겨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소하는 재상이 돼가지고 천수를 누리면서 수십 년간 부귀영화를 누렸고요. 장량은 죽기 싫어서 도망갔어요. 무슨 승천하는 도수를 익힌다고 계속 사표를 내다가 결국 성공해서 도망쳤고요. 안 죽었어. 그 다음에 한신은 자기가 공이 크다고 죽었죠. 계속 자랑하고 다니다가 유방 와이프한테 넘어가가지고 그 종탑에 목 잘려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그 차이인데 이 부산파의 정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냥 인권 변호사 시절에 맺어진 관계를 토대로 하고 있어요. 이제 뿌리가 제일 깊어. 예. 그다음 안희정은 동업자예요. 노 대통령 표현에 따르면 문재인은 친구, 안희정은 동업자, 유시민은 자원봉사자. 자봉에 불과하시다. 나는 자봉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자봉이 자봉 열심히 했고 좀 뭐 일도 좀 할 줄 안다고 정규직으로 찍어, 정규직으로. 그러니까 일단 계약직으로 네. 잠깐 써뒀죠. 예, 그런 정도. 예. 근데 계약직인데 열심히 했고 일은 잘해. 뭐 그런 정도 평가. 예. 자, 그러면 지금 그 문재인 그 부산파와 예. 안희정 금강파 예. 뿌리가 틀리잖아요. 뿌리가 틀리죠. 뿌리 아니, 왜냐면 제가 양측을 뿌리가 이제 다르지. 양측을 예. 우리 이제 유 작가님한테 묻고 지금 이제 그 둘이 계속 갈등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게 무척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양측을 다 깊이 취재를 해봤더니 완전히 이게 뭐 적대적 골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집안이야. 예, 문화와 분위기가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친노라고 하는 큰 울타리에 있을 뿐이지. 예. 그래서 저기는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은 문재인과 부산 친구들은 동지로 본 것 같고 이쪽은 동업자라고 실질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동지보다 친구에 가까워요. 친구 동업자야. 예. 친구 동업자 자원봉사자 이렇게 세 그룹이 있어요. 친노에는. 예. 지금 자원봉사자 어떤 사람은 이거를 선골, 진골, 육두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예. 나는 육두품에 들어가요. 육두품. 예. 육두품 중에서 좀 잘 보여갖고 출세한 놈. 예. 그런 거에 해당되고 지금 그렇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기꾼도 있어요. 겉으로 친노라고 하면서 알고 보면 그 팔고 다니는 놈들. 그게 제일 많아 지금. 많아. 아니 제일 많은 물론 족보 위조해서 만들어가지고 선골에 네. 들어가기도 하고 진골에 들어가기도 네. 해요. 네. 예, 근데 그건 다 표시나.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의 친구와 노무현의 동업자가 지금 예선에서 경선을 치르게 돼 있어요. 네, 세게 양강구도예요 붙어 있죠. 지금. 예,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경선이 뭐 쇼트랙이나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 예. 그냥 국가대표 되기가 어렵지. 되면은 바로 이제 예, 금메달 그럼 이제 따는. 나가면 금메달 예. 따는 거는 이제 뭐 기정사실이고 그렇게 돼 있는 관계라서 예. 저는 뭐 그렇게 갈등이나 이런 것이 심해질 요소는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안희정이 1등이고 문재인이 2등이면 갈등이 깊어질 텐데 문재인이 이번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 근데 문재인이 1등이고 안희정이 2등이어서 문재인은 이번밖에 기회가 없지만 안희정은 다음에 또 있으니까 예.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아주 심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예. 갈등이 심해지지 않을 거다. 예, 뭐 심해질 이유도 별로 없고 서로 다 아는 처지에 글쎄, 뭐 싸우면 얼마나 싸우. 왜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봉 도사님은 보시기에? 저는
갈등이 심할 것 같아요. 그런 취지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갈등이 있어요, 그게? 그거는 이제 광고를 듣고 1분 후에 아니 근데 왜 이제 저는 갈등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게 본인들 사이하고 캠프 사이에서는 겉으로는 아주 조용한 척하는데 정중동 싸움이 세게 붙을 것이다. 그건 경쟁 관계인데 그러면 아니 그건 근데 뭐냐면 당연히지. 이거를 진흙탕 싸움으로 갈 것 같은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진흙탕까지 간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글쎄. 그냥 흙탕물 좀 튀기는 정도겠지. 문재인 후보는 이미 검증의 강을 여러 번 거쳤잖아요. 예. 근데 안희정은 지금 안 거쳤는데 네. 커뮤니티에서 계속 이제 안희정 까는 글들이 이제서야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문캠프에서 예. 안희정 후보를 검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SNS 수사대들이 많잖아요. 예, 지금. 그건 시민들이 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극렬 문바들이 하는 거지. 극렬 문바 그다음 극렬 안바가 붙다 보면 음. 캠프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기에는 후보자들이 잘 정리해야지 그런 거는 뭐. 아니 뭐 나오는 것도 사실은 진흙탕이라고 하기에는 좀 수준이 낮아요. 뭐 이명박하고 같이 웃으면서 사진 찍었다 이 정도지. 진흙탕이 되려면 뭐 그 정도는 애교지. 그러니까 그런 뭐 거다 마누라가 나오는 4명 있다더라, 뭐 사생아가 있다더라 이런 게 진흙탕이지. 금괴 숨겨놨다더라. 김종남을 죽인 게 사실은 나였었다 봐. 금괴 얘기 정도는 나와줘야지. 그 수준은 아니잖아. 13위도만요. 뭐가? 문재인 후보가 금괴 3개 보유량을 200톤? 200톤. 그러면 이번에 대선 전망을 좀 한번 해보시죠. 후보, 당내.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추세를 보면, 예. 지지율 자체는 그냥 온 국민을 상대로 샘플링해서 조사했을 때, 예. 안희정 지사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20%에 육박한 걸로 나오잖아요. 돌파한 것도 있고. 뭐 하여튼 20% 수준에 걸쳐 있어요, 지금. 예. 그 문재인 대표는 30% 플러스 알파 이런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 격차가 별로 크지 않죠. 10명 중에 1명이니까. 예. 그런데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 상승이 이 전반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야권 지지층에서만 네서만 한게 지지율이 아니라. 올라간 게 아니고 예. 거기서도 올라갔지만 중도층에서도 예, 올라가고. 바른정당 심지어는 국민의당. 무슨 한 자유한국당 뭐 이런 데서도 무당파층 이런 데서도 다 올라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선에 참여할 정도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만 대상으로 놓고 보면 아직은 격차가 좀 크게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 성향 쪽에서는 예. 격차가 좀 크게 있다.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제가 주목하는 건 오히려 누가 이기냐 이런 것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경선 룰을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아까 이제 일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냥 합리적이에요.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정당이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고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이 예.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규칙이에요. 제도적으로. 예. 그래서 추미애 대표의 집행부가 이 경선 규칙은 되게 잘 만들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모든 의사결정이 이 정도의 합리성과 상식을 가지고 앞으로 해나간다면 이 당은 좀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난 좀 과거에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그렇죠. 봤거든요. 이 당의 예. 미래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해나간 걸 보면서 되게 많이 정리가 됐구나. 그리고 내부에서 그런 이해관계에 따른 주장보다는 이제 상식과 원칙, 어떤 공정성에 대한 공감 예. 이런 것들이 꽤 커져 있는 것 같다. 당 내부에서. 예. 그런 점이 내부 사정은 모르지만 일단 경선 규칙이 나온 걸로 보면 그런 느낌이 와요. 그 점이 훨씬 중요하고요. 지금 여론조사만 보면 안희정이 나가든 문재인이 나가든 다 압도적으로 이기는 이기는 거로. 걸로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과거와 같은 이변이 나타날 가능성은 좀 더 적어요. 2002년도는 대세론 후보였던 문재인. 저 노무현. 이인재 이회창, 후보가 이회창. 이인재 후보가 모든 조사에서 이회창 후보한테 다 지는 걸로 나오고 예. 그때는. 예, 그다음에 노무현 후보는 넣으니까 일부 이기는 조사도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해볼 만한 선거 아니냐 노무현을 넣으면 예. 이렇게 해서 그 엎어진 거거든요. 네. 지금은 누가 나가도 그냥 다 이기는 거라 굳이 누구는 바꿀 필요 되고 없다. 누구는 안 된다 이건 아니니까 예. 그러면 후보 자체가 누가 나냐
아니, 어떤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것보다 둘 중에 누가 나가도 심지어 이재명 후보가 나가도 이기는 걸로 나와요. 그렇죠.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가면 이기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판단 기준은 누가 나가야 이기나 이게 아니고 이게 2002년도하고 가장 큰 차이예요. 누가 나가야 이기는 게 아니고 누가 이번에 하는 게 좋지? 예. 아하. 예, 그러니까 예. 갈등도 심하게 안 갈 것이다. 그렇죠. 거기다가 1등 후보가 더 젊은 사람이고 2등 후보가 나이가 더 많으면 이번에 이번에 내가 해야만 되니까 무리하게 할 수 있을지 음. 모르지만 2등 후보가 미래가 창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은 아닌 거지 지금.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안희정 후보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나 페이스메이커 아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히 그래야 지금 그리고- 쪼다야 나 페이스메이커다 그러지. 그리고 실제로 5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아냐. 알아요. 봐요. 대통령 후보 뭐 혜성처럼 누가 나타난다고 떠들었지만 네. 대통령 후보는 1, 2년에 안 만들어져요 잘.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뜬 것 같지만 네. 그건 그분은 아니죠. 그 전에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뭐 이런 선거가 있을 때마다 네. 여론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높게 선호도가 나오던 분이에요. 큰 대규모 선거에서. 부산시장도 득표율이 40% 가까이 갔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 어디에 내놔도 불리한 지역에서도 30%, 30% 지지를 얻는 사람이고 수도권 큰 선거에 여론조사를 넣으면 1등 하는 걸로 많이 나왔던 사람이에요. 갑자기 뜬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명박이가 제일 이상한 거죠. 이명박이야말로 제일 짧은 기간에 뜬 거잖아요.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된 거는 손학규 씨 책임이죠. 그런가요? 손학규 씨가 탈당 안 하고 거기서 경선을 치렀으면 그게 수도권하고 잘 호남 지역에서 표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예, 그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탄핵이 되고. 4대강은 없는 거. 그러면 예. 지금 녹조라 때도 없죠. 예. 그리고 박근혜는 이미 탄핵돼서 끝났어. 그때 그러니까 이 모든 사태에 예. 손학규 대표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 오셔가지고 이쪽도 난장판으로 만들고 거기도 이명박 정권을 세워주고 왜 그러냐는 거야. 전두엽 이상해져가지고. 전. 근데 그때 만약 손학규가 그대로 있고 네. 이쪽으로 안 나왔으면 이 벙커도 없는 건데. 아니 그니까 그 손학규 씨가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했냐면 당시에 손학규계를 자임하던 정봉주, 정청래 그 몇몇 그 몰지각한 아니 인사들이 정청래 있어요 거기 또. 있어요 그냥 아니야? 전병헌. 전병. 아이 진짜. 이해찬 총리는 탈당했잖아 그리고. 나도 손학규 그때 오니까. 당을 떠났지. 탈당하셨지. 당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네. 생각을 하고 그때 탈당했어요? 예, 조용히 혼자 당을 나갔어요. 제가 그때 이해찬 총리는 선언하고 나가고. 2008년 1월 달에 그냥 조용히 제가 더 머무를 공간이 없다고 느껴서 이제 조용히 떠났는데 사람들은 대구 출마하니까 무서워서 가려고 가나 보다 그렇게 해서 별로 욕 안 하고 보내줬어요. 저를. 예, 나가는 저를 향해서 침뱉지 않고 그냥 보내줬죠. 예. 그 뒤로는 저는 이제 그 당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제3지대에서 당을 좀 만들어 봤으니까. 우리는 제3지대를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예. 그냥 우리는 일부에서 잠깐 썼었는데.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하나 힘 있는 예. 진보정당을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개혁당하고 참여당하고 2002년도고 2002년서부터 두 번 하신 개혁당하고. 거잖아요. 개혁당 참여당. 국민참여당을 2010년도에 제가 국민참여당 후보로 선거에 나갔던 거고. 그 김어준 총수가 그때 저주를 퍼붓죠. 제가 지지율이 한 15% 대선 후보 지지율이 있을 때니까 예. 이제 국민참여당을 가면 국민참여당 지지율이 15%가 되는 게 아니고 네. 제 대선 후보 지지율이 3%가 될 거다. 예. 국민참여당 지지율로 될 거다.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됐지. 자, 저 양반을 좀 분석을 해주죠. 안철수. 그건 전두엽에 이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요, 안철수 씨는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예. 예나 지금이나 같은 모습이에요. 예. 맞아요. 같은 네.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정치에 들어와서 친구를 조금 잘못 사귀어가지고 예. 약간 무리 든 거는 있는 것 같아. 어느 친구를 잘못 사귄 것 같아요? 박아무개라고 있어. 야. 좀 좀. 친구라기보단 조금 이제 나이가 좀 정치권에서는 다 친구지 뭐. 예전에 김아무개 사귈 때부터 약간 이상해졌죠. 그때도 그렇지. 이상했지. 예, 예. 예. 그때부터 삐딱선이. 그러니까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요. 내가 친구 잘못 사귀어서 감옥 갔잖아. 네. 대학 다닐 때. 그 친구 누구예요, 근데? 지금 뭐 근데 하세요? 아니 그쪽에서는 여길 잘못 싸면서 감옥 갔다 아니, 그래. 근데 나는 그 친구들이 참 훌륭한 친구였다고 예.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똑바로 살 수 있었으니까. 근데 안철수 의원은 들어와서 사귄 친구들이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고 어떤 친구가 안 좋은 친구라는 거를 잘 몰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어울려서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치에 그렇죠. 대한 감이 좀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보면 예.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 업계라는 데가 이 예. 업계가 되게 쌀벌한 데거든요. 그거 상당히 전문 직종 아니에요? 예, 아주 전문 직종이고 그리고 경쟁이 치열한 것이고 공정 거래 관행이 없어요. 예. 근데 최근에 와서 안철수 의원도 그걸 깨달았는지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상대방이 있다는 것이 이 정치인은 다른 업계와 다른 점이다 이렇게 최근에 얘기를 하더라고. 예. 근데 그거를 인지 않으면 안 되지.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상대방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내 주변에도 있거든. 예.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아니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서의 반문 정서의 생성이 내 진영에서의 왜곡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자기에 대해서만 그런 거라고 인식하진 않을 거예요. 서로 모두가 다 그렇다. 예. 이렇게 보겠죠. 근데 저는 안철수 의원은 좀 안타까운 게 예. 국민의당 만든 게 굉장히 대선 후보로서는 큰 실수지. 예,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해요. 합리적이지 않은 예.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네. 대선 전략으로서는 잘못됐다. 불합리한 선택이었어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2007년도에 대통합신당 할 때 예. 반대를 했잖아요. 열린우리당 사수파. 네. 그 대통령 만나서 우리는 안 간다. 나는 안 간다. 비례대표들 가겠다는 사람 징계해서 다 보내주겠다. 몇 명이 남던 열린우리당에서 남아서 하겠다. 그랬더니 노 대통령이 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셨냐 하면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아. 예전에 벗어나 보신 경험이 큰 흐름에서 벗어나면 고생만 되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의원들 몇 사람이 같이 갔는데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대통령님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부터 뭘 하든 그때는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이제 대통합민주신당으로 가는 그거에 정족수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 대의원들 다 참여 독려해서 그 킨텍스에서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노 대통령의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대통령이 꼭 되고 싶은 생각 같은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정당을 하나 잘 만드는 쪽에 목표를 두고 간 건데 만약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절대 그렇게 안 했죠. 대통령이 되려면 큰 당에 있어야 돼요. 무조건. 큰 당에서 기다리면서 기회를 봐야 돼요. 예. 저한테 만약 안철수 의원이 어드바이스를 구했다면 절대 나가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문재인이 실족을 하거나 자빠지거나 뭐 이렇게 하면 기회가 반드시 온다. 그때까지 열심히 당대표 도와주는 신용이라도 하고 있다 보면 내 차례 오니까. 예. 예. 그렇게 어드바이스 했을 텐데 좀 안타까워요. 뭐. 그러니까 보기보다는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그분을 이렇게 보면 욕심이 아니고 2등을 못 버텨야 하는 것 같아. 저는 그걸 욕심이라고 표현했는데 2등을 못 버티는 생각보다 거. 저는 제가 내린 결론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안철수 대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되게 가까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 금차섭도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제가 계속 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사람은 가장 잘못된 증세가 왕자병이다. 저는 그러니까 2등을 못 버티는 거. 그거는 완전 인상비평이고 네. 왕자병 이런 거는 인상비평이고 정치인으로서도 그게 안 좋은 거잖아요. 왕자병. 그게 아니 나 지금 유 작가님이 말씀하신 당에서 기다려라. 때를 때를 기다려야 돼요. 온다. 예. 근데 그게 2등, 3등 바닥에 깔려 있을 때 그 세월을 인내하면서 그거 못 견디는 참아가는 게 거지. 정치거든요. 그건 못 근데 견뎌요. 그거 못 그건 버티는 내가 거예요. 왕자니까. 제가 느끼는 바로는 예. 이재명 현상도 그렇고 지금 안희정 현상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국회의원은 자기가 아등바등해서 될 수도 있어. 예. 작전 쓰고 뭐 아하. 기획하고 재주를 부려서 꼼수를 쓰고 뭐 줄을 잘 쓰고 뭐 해가지고 돼요. 국회의원을 할 수 예. 있어. 대통령은 유권자들이 발견해 주는 거라니까요. 그냥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지금 언론 보도나 논평을 보면 문재인 이래서 어려워 이렇게 바꿔야 돼. 안희정 이걸 바꿔야 돼. 뭐 무슨 뭐 또 누구예요? 뭐 이재명 이걸 바꿔야 돼. 안철수 이걸 바꿔야 돼. 온갖 입 달린 놈들이 다 한 소리씩 해요. 예. 그러면 그게 장단이 어떤 거는 뭐 자진몰이 장단이 어떤 건 국거리 장단이야.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도 알 수가 없어 듣다 보면 예. 뭐 진보는 진보 쪽에서 한 소리하고 보수는 보수 쪽에서 한 소리하고 뭐 노동자 농민 기청단체에서는 거기서 한 소리하고 지식인들은 또 딴 소리하고 맨날 그런단 말이야. 안 변해요. 50 넘은 사람 변하는 거 봤어요? 못 김문수. 바꾼다고. 김문수. 손학규. 그거는 바뀌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 재밌어. 이런 거죠. 사람은 안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색깔을 내면서 자기 목소리로 자기 모양을 하고 거기서 활동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대중이 어떤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 거거든. 대선 때는. 네. 그 사람을 발견하는 거예요. 네. 샌더스가 수십 년간 정치를 했지만 한 번도 눈길을 안 주다가 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갑자기 눈길을 줬잖아. 미국 네. 시민들도. 그런 네.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때 준비되어 있던 사람. 네. 뭐 성경 얘기를 빌자면 잠을 자지 않고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기다리고 있었던 신부는 스카웃 되는 거고 예. 잠을 자버리면 못 데려가는 거야 신랑이 와도 그런 것처럼 준비하고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대중이 발견하면 딱 스카웃이 돼요. 그래서 대통령으로 가는 거거든.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은 그 생각을 이제 판단착오를 한 거라고 봐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이걸 했더라면 그러면 대중들이 안철수를 다시 재발견해줬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나서 호남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에게 이용당한 거거든요. 저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호남에 이번에 국회의원 배치단 분들은 만세 불렀지 안철수 덕에. 예. 그렇지만 안철수 씨는 안철수 씨도 국회의원도 당선이 되고 지역에서 또 30몇 명 되는 정당을 만들어낸 공적이 있지만 예. 대선 후보로서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게 된 거예요. 소수정파의 후보라는 거.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하여튼 도덕적으로 잘못된 선택은 아니지만 예. 그건 전혀 도덕의 잣대를 제일 문제가 아니고 전략적으로 볼 때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한 걸로 저는 봐요. 대선 후보의 꿈을 갖고 있었다면. 예. 그러니까 정치 혁신의 꿈이 있었다면 난 이해해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는 뭐 양당 구도를 허무는 것 자체를 목표로 가치 있게 한다. 생각하고 그걸 목표로 한다 그러면 그건 합리적인 건데 이게 목표를 뭘로 두냐에 따라서 똑같은 행위가 목적 합리성을 가진 행위이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 전략으로 그 길을 택했다면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한 것으로 봐야죠. 그게 지금 안철수 의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원천이라고 봐요, 저는. 원인은 친구 잘못 만나서. 뭐 다 본인이 선택한 거지만 그래도 본인의 선택에 별로 좋지 않은 친구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대선은 끝까지 레이스를 걸겠죠. 그렇죠. 누가고 단일화한다거나. 그거는 뭐 그러면서 최소한의 자존심이고 예. 내가 본선에 가면 국민들이 나를 발견해 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 가보는 것도 좋죠. 문재인 후보한테는 유독 자신감이 있어요. 또 문재인 후보와 1대1로 하면 난 무조건 이긴다. 아니, 그건 뭔 놈의 자신감이야? 그 전에 당내 경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거는 뭐 손학규 손학규. 이길 수 있는 거로 나오던데. 아니 그거는 안희정 후보가 모르죠. 뭐 페이스메이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차차기는 없다. 차차기 아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지. 정치인들은 자기의 목표를 그대로 날 것대로 말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해를 해줘야지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레이스는 끝까지 할 것이다. 예. 그리고 그게 뭐 과거 같이 무슨 야당들이 다 힘을 모아야 겨우 선거를 해볼 만하고 이런 것 같으면 예. 이제 아래에서부터 단일화나 요구가 연합을 하라는 있겠지. 대중적 요구가 나올 텐데 지금은 안철수 후보가 접을 경우에 그 표가 반반씩 간다고요. 여론조사표를 그렇죠. 보면 보수 진보로.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지지율이 1등이면 변수가 되는데 1등이 아니면 변수가 아니에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대중적인 요구도 없는 거거든. 무슨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해라 이 요구 자체가 없어요. 어차피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 되면 그게 1등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뭐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뛰어도 괜찮지 뭐 그 사람 걸리고 뭐 그래도 뭐 괜찮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유 있게 사람들이 대중들이 봐주는 거니까 그런 과거와 같은 단일화를 하라는 도덕적 압력이 없어요 지금. 예. 그런 판국에 안철수 의원이 후보가 되면 끝까지 안 뛸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예. 고향 사람들 얘기를 좀 하셔야죠. 고향 사람들 뭐. 예. 자유한국당 얘기도 좀 해야 되고 바른정당 얘기도 좀 해야 되고. 그 얘기할 만한 가치나 있는 당들인가? 그분들이 국가는 무엇인가 이 책은 사볼까? 절대 안 보지. 정북 좌빨이 선책을 왜 봐? 예. 그래도 책을 꿀팁을 주면 이게 유시민 작가의 책을 보면 우리가 또 집고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환상은 안 가질까? 에이. 그 사람들 책 잘 안 읽어요, 근데. 예. 예. 한때 공부를 무지하게 잘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다들. 그거는 시험 보는 거. 시험을 잘 보는 시험 재주. 보는 시험 재주. 보는 재주가 있는 예. 거죠.
우리 시험 보는 재주하고 예. 지적인 거하고 같지 않아요. 시험 잘 보는 능력과 공부 잘하는 게 또 좀 다르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시험 잘 보면 공부 잘한다고. 그러니까 잘못 그러잖아요. 알고 판단하는 거죠. 그냥 난 왜 그렇게 시험을 못 봤냐고. 공부를 안 한 것도 있지만. 아니 안 워낙 했겠지. 지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나경원하고 극단적으로 대비되잖아. 오늘 갤러리 백화점을 갔더니 응. 어떤 아줌마가 정봉주 씨죠? 그러는 거여서 예 그랬더니 전 나경원 혜윤이하고 친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뭔 말이에요? 나경원하고 정봉주하고 친한 줄 알고 그런 아니 거야? 나경원과 네. 혜윤이하고 자기가 서울대 동기래요. 아 이혜훈? 예, 이게 혜윤이라는 거 못 알아듣어. 나 예. 똑같이. 그래요? 그랬더니 이거 어쩌라고? 그래서 네. 지금 동문인 줄 알았던 거지. 아니, 지금 그렇지. 정봉주를. 방송 잘 보고 있어요. 그러더니 나더러 느닷없이 경원이한테 가서 좀 한마디 하세요. 반기문이 뭐야 반기문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제가 웬 날벼락이야? 그래서 제가 아니 근데 누구를 지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요. 그리고 저더러 정봉주를 지지해 정봉주를. 정말 번지수가 한참 이상하구만. 그랬더니 나경원 가서 그래서 나경원하고 말 끊은 지 오래됐어요 저는. 그 이상한 분들도 계시더라고. 근데 저도 동문인 줄 알더라고 진짜로. 예. 아니 얼굴 보면은 서울대 같이 생겼어요? 강남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예. 내가 극단적으로 대비된다고 둘 다 뺀질뺀질하게 생겼는데 나경원은 시험 성적이나 이런 걸로 보면 지적일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전혀 지적이지 않고 요즘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 진짜 강통이거든. 예. 정봉주는 옛날에 몰랐어 17대 때. 몰랐어요 나는. 사람을 그렇게 못 알아봐. 워낙 친하게 지내고 거기 우리 유 장관님도 어떻게 친할 수가 있어? 보세요 유 장관님 축구부죠. 축구부. 예. 축구부 다 망했어. 국회 축구부 다 망했어.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예. 미드필더 정봉주 예. 국회의원 아니지. 예. 왼쪽 날개 유시민 아니지. 국회의원 아니지. 예. 오른쪽 날개 한병도 국회의원 아니지. 최재성. 센터백 강성종 국회의원 아니지. 레프트백 이광철 국회의원 아니지. 라이트 풀백 강기정 국회의원 아니지. 예. 수비형 선병열. 미드필더 최재성 국회의원 아니지. 선병열도. 선병열. 예? 골키퍼는 누구야? 수비형 미드필더 선병열 아니지. 예. 골키퍼 임종석 아니지. 아니 근데 제일 잘 국회 축구부 지금 전멸이야. 아니, 한 명 남았어 한 명. 완전 전멸이야. 여성 축구부원 한 명 있었거든요. 나경원. 조배숙도 있어. 나경원 축구부에? 나경원 조배석 다 축구부야. 심지어 정몽준도 국회의원이 아니다. 그렇지. 그러네. 하여튼 17대 국회가 축구부는 다 망했어. 국회 축구부가 전성기 때인데 그때가 예. 그때 일본 국회의원 축구팀하고 붙어서 풀로 뛰면 한 15대 0 날 그렇죠. 실력이었어. 팀이었지. 그런데 17대 국회의원 멤버들이 내가 오늘 아침에 뭐 이렇게 보다가 예. 우연히 꼽아왔는데 싹 전멸했더라고. 20대 한 명도 없어. 이게 왜 축구가 중요했냐면요. 17대 때 몸싸움 많이 그래. 했잖아요. 그럼 딱 저하고 최재성 나가서 자 축구부 옆으로 나오세요. 축구부 옆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몸싸움 하는데 제일 전방에 축구부가 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저기 국회운동장에서 축구를 한 게임 뛰고 국회의원회관 사우나에 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사우나에 갔을 때 옷을 벗는 순서가 두 종류가 있어. 예. 위에부터 벗는 사람이 있고 아래부터 벗는 그렇죠. 사람. 축구부는 다 아래부터 벗어. 그러고 이제 이렇게 딱 허벅지에 힘주고 걸어 다니면 오늘 무죄 선고 받은 H모 의원 빈약한 하체를 하고 저쪽 구석에 조용히 있지. 그 목욕탕을 누비고 다니면서 진짜 우리가 한 구석에 있어서 다들 왜냐면 이게 나이가 들면서 팔다리가 가늘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육량이 줄어서 노화체형 그래. 노화체형. 배만 나오고. 예. 그 우리 축구부가 다 허벅지 장단지 이만해가지고 딱 밑에만 벗고 다니는 거야. 허벅지는 굳이 안 벗어도 다 표시 나는데. 예. 그거 다 뭔가 벗어야 좀 제대로 이상한데. 보이지. 아니 그래서 그죠. 그 고향 사람들은 평 안 할 거예요? 뭐 자유한국당하고 TK의 미래에 대해서. TK 미래. 지금 김관영 경북지사가 자기가 대선 후보인데 안 알아준다고 지금 그런 슬퍼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황교안 빼고도 10명이래. 엄청 많아요. 자유한국당? 네. 예. 근데 1% 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건. 아니 그러거나 말거나. 거의 대부분 0. 몇 프로지. 예. 홍준표 씨 1.2%인가 나온 것 같은데 어디? 그래요? 이번에 이제 자기가 뭐 다크호스라고 이제 치고 올라간다고. 언제부터 대통령 선거 진입장벽이 1%가 됐어? 참 글쎄 슬픈 말이야. 현실이야. 예. 나 같으면 쪽팔려서 여론조사에 빼달라고 그래. 나 5% 됐을 때 빼달라고 부탁했거든. 예. 리얼미터 여택수 대표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좀 빼주세요 제발. 난 나간다고 얘기도 안 했고 쪽팔려 죽겠네. 5%가 뭐야 좀 빼줘요 이랬더니. 이정인이 그랬잖아요. 3명 다 합해봐야 10%도 안 되는데 무슨 대권 주자냐고. 요즘 10%면 유망주지. 예. 3명 합쳐서 10%면.
이번에는 그럼 별 힘을 발휘 못하고 황교안은 레이스 걸고. 지금 이번 대선은 제가 볼 때는 2007년 대선을 엎어놓은 그렇죠. 역 2007년으로. 국면으로 그때가 돌이켜 보시면 이명박 박근혜가 붙었고. 아니 이명박 이회창이 본선에서 얻은 표가 63점 몇 %예요. 둘이 합치면. 예. 그러니까 보수 쪽이 이해창이 나왔으니까. 보수 그때 나왔었죠. 쪽이 이회창 씨가 15%를 받았잖아요. 이명박이 48점 몇 프로 예. 받아서 그 64%쯤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쪽에 정동영. 이제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이 받은 표가 그게 35%예요. 네. 그러니까 65대 35로 35. 지형이 쪼개져 있었거든 그 당시에 네. 보수 진보가. 네. 지금 여론조사표를 보면 거꾸로 됐잖아요. 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다 합치고 그럼 한 60%가 넘게 나오죠. 그게 60% 가까이 돼요. 60%쯤 돼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합치면 60%가 넘어요. 대부분.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표는 반반으로 봐서 예. 그걸 반을 쪼개면 65예요. 그러네. 그 나머지 잡 후보를 황교안부터 싹 다 합치면 그게 35야. 그 안철수 반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렇죠. 한 15명이. 그렇게 35나 되나? 15명이. 한 17명이 합쳐서 평균 2%. 그래서 지금 이 지형이 65대 35의 지형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거꾸로 이 삐뚤어진 운동장인데 2007년도에 반대표. 반대쪽으로 기울은 거예요, 지금. 예. 그 저기선 무슨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저쪽은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질러야 이런 정도 기울어져요. 예. 진보 쪽으로. 근데 진보 쪽은 사소한 잘못만 해도 금방 저쪽으로 다시 기울어져. 그렇죠. 그 저쪽은 65를 회복하는 게 빨라요. 아하. 이쪽이 한 10년 집권하면 저절로 65 거의 가까이 가. 이쪽은 저쪽이 똥볼을 엄청 차고 막 엄청 엉덩터리 짓을 하고 이쪽이 막 아득바득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야 그거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 여전히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죠. 잠시 지금 이쪽으로 온 거죠, 지금. 최순실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한 여성 때문에. 예. 그때는 때문에라고 그러냐고 덕분에라고 그래요. 언어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돼요. 예. 님이 오셔서. 예.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다음 총선에 우병우는 당선될 거예요, 영주 가가지고. 그걸 물어보는 거죠, 지금. 아니, 이제 가는데 거기는. 응? 저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구속영장 친다는 아니, 거 아니에요? 치든 말든 그새 또 그게 나올 거야. 그 다음 총선까지 3년이나 남아가지고.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니까. 아니, 그게, 그건 그 선거법이 아니구나. 네. 피선거권 박탈이 아니네. 네, 네. 대대로. TK 지역은 앞으로도 예. 다음 총선에서도 뭐 자유한국당하고 그렇죠. 바른정당 네, 네. 예. 거기에 경쟁력 강한 후보가 이기는 음. 이런 구도로 갈 거예요. 일부 지역은 지금 현재 야권이 예. 될 수도 있겠지만 예. 이 꼴로 가면 바른정당이 잘 안 되겠죠. TK에서도. 될 만한 사람이 뭐. 잘 안 될 것 같죠. 네. 계속 뭐 주장고 있는데. 합칠 거예요, 그 둘이는. 결국요. 그냥 대선 때까지는 지금 집 나와가지고 지금 자존심 싸움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뭐 지 맘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뿔따고 사갖고 가재도구 몇 개 집어 던지고 지금 나왔잖아. 예. 그래갖고 이제 나와서 따로 월세방 얻어서 살고 있는데 음. 살아보니까 괜찮다 이러면 계속 그렇게 살겠지만 지금 못 살겠거든. 네. 다음 지방선거가 바로 내년에 오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대선 끝날 때까지는 바로 동네에 보는 눈도 있는데 무슨 원수돼 가지고 팔자. 막 가재도구 다 깨고 이제 완전 이혼하겠다고 해서 서류만 도장 안 찍었지 이혼한 거나 다름없다 이러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지금 첫 끼 밥 먹을 때 돼서 배고파서 다시 들어오면 예. 쪽팔리잖아. 네. 그래서 한 끼 정도는 배고프더라도 참고 대통령 선거 치러보고 두 번째 끼니가 돌아오는데 지방선거 때니까 예. 한 끼 굶고 나면 배가 되게 고플 거라고. 그때 되면 이제 여보 지난번에 내가 좀 너무 심하게 해서 미안하게 생각해. 그럼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럴 거죠. 이러고 다시 붙이겠지. 이번 대선 전에는 안 합칠까요? 예, 그건 어려워요. 대선 전에 예, 어렵고. 시간도 너무 짧고. 근데 유시민이 아니라 유승민. 이름이 비슷해갖고. 유승민 그분은 그러잖아요.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대선 맞죠? 전에. 그 자유한국당. 대선 전에 이제 후보 단일화를 후보 단일화 하잖아요. 하자 후보 이러잖아요. 단일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살림을 갖고 들어오지는 않지만 문 후보는 단일화할 수 열어놓고 있다. 하룻밤 자고 가고 이런 거 정도까지는 허용해주자 뭐 네. 그런 얘기지 뭐. 알겠습니다. 장장 2시간 넘게
1부, 2부에서 국가란 무엇인가로 시작했거든요. 국가란 무엇인가 마지막에 또 한 번 팔고. 그만 팔아. 한 번 더 팔아요. 왜냐면 어제 나가서 이게 5만 한 3천 부 팔렸어요. 이렇게 실없는 소리 자꾸 하니까 공민권이 제한되잖아. 아, 그래요? 난 복권이라도 있으면 돼. 실없는 소리 했다가 지금 감옥 갔다 오고 그런 거 아니요. 예. 실 있는 소리였어요, 그거는. 실이든. 끈앞으로는 있었어. 예. 그래도 또 국가란 무엇인가 마지막에 한번 세게 한번 팔고. 아, 그게 아니고,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제일 우리 민주주의를 어렵게 만들고 위험하게 만드는 사고방식이 예. 좋은 지도자를 뽑아서 그 사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해야지. 이런 사고방식이라고 봐요. 또는 예. 누가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는 의존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사회라는 거는 개인주의를 토대로 하고 국가주의를 부정하고 국가라는 것은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예.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민주주의의 기초는 독립한 개인이에요. 네. 자각한 개인, 독립한 개인. 그러니까 내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 내 스스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고 예. 그리고 그 판단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시민. 그런 시민의 존재가 민주주의의 기초거든요. 예. 근데 지도자를 잘 뽑아서 그 사람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돼. 이 사고방식은 이건 왕정시대의 사고방식이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 가져야 될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지금도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보거나 논평을 보거나 혹은 마이크 들이댔을 때 인터뷰를 하는 시민들을 보고 있으면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직도. 잘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는 유아기의 발상이에요. 예. 이건 왕조의 신민이에요. 왕정의 신민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잘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민주사회의 주권자라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 누가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도 장관도 다 그 노력해야 되겠지만 내가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시민으로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도 같이 생각하는 이런 인식의 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또다시 다음에 또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봐요. 늘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는 시민들이 제대로 잘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시기는 촛불을 드는 거죠. 그렇지만 광장에서만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억압하고 왜곡하고 그리고 집단의 권위 아래 개인을 부정하고 복속시키려는 이 미시파시즘 예. 또는 미시독재, 생활상의 독재 예. 이런 것들에서 예컨대 뭐 대학의 신입생 환영회 문화 억지로 술 먹이는 거 뭐 엎드려 뻗쳐시키는 얼차려 주는 거 왜 해요? 네가 뭔데 이렇게 해야지. 3학년 2학년이 와서 신입생 보고 엎드려 뻗쳐하면 네가 뭔데 나 싫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학생이 많아져야 대학이 민주화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 점을 되게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공부도 해야 되고요. 예. 국가란 무엇인가 같은 봐야 어려운 되고. 책도 읽어야 돼요. 그럼요. 그렇게 섹시하게 하면 팔래니까. 자, 국가란 무엇인가 개정판을 들고 오신 유시민 작가님과 함께 1부, 2부에 거쳐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정봉재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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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간 국가란 무엇인가 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제는 2009년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였던 유시민으로 돌아가서 왜 돌아가 그때로? 예. 돌아가셔야지. 지금 시민광장 분들 한 분도 안 오셨나요, 오늘? 오셨죠? 예. 없어질 수가 없어, 그게. 그러니까 시민광장 없어지면 그 미거스도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때 몇 프로까지 올라갔었어요? 잘 15%, 기억 안 나는데 15%. 뭐 아니 20% 넘었어. 아니 20%까지는 안 됐어요. 한 15% 20% 사이까지는 네, 한번 네. 잠깐 간 적이 있죠. 2009년도에는 부동의 1위 아니었었어요? 다 도토리 기재기한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아니, 그래도요. 의미 있었죠. 그때는- 근데 왜 정치를 은퇴하셨어요? 저요? 예. 그냥 꼴리는 대로 살고 싶어서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예. 예. 한간에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복당할까봐 무서워서 그게 두려우면 진짜 유시민이 아니지. 예. 아니 전효 의원은 네. 너무 무서워서 은퇴했다고 실제로 고백을 그래요? 하셨어요. 진짜 공포 속에서 살았대, 정말로. 참 간도자가 내가 지지했던 정권이 이렇게 무서운 정권이었
수가 있냐 그러면서 너무 슬펐대요. 뭘 무서워했대요? 모르겠어요. 무섭대요. 우리는 아니, 뭐 배째라 뭐 예. 아니 난 남가주대학 서울공대 동창회 명부 그거 받았거든. 예. 이메일로 그 뭐죠? 그 리모트 컨트롤하는 국정원에서 예. 해킹 프로그램. 네. 그래갖고 어느 날 가보면 내 이메일 메일박스에 내가 안 열어봤는데 메일 막 열려있어요. 열려있고 네. 막 그랬어. 네. 아. 근데 나는 그런 주의였거든. 다 봐라 이놈들아. 근데 다 깎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과자 출신하고 비전과자의 차이죠. 전혁 씨는 그런 험한 삶을 살아온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간이 작은 게지.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개심을 한 것처럼 요새 진짜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 계기를 그렇게 설명했어요, 진짜로. 내가 노무현 정부 때 온갖 얘기를 다 해도 자기가 두렵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때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유 작가님이 토론 프로그램에서 딱 거의 마주쳐가지고 그만해 이제. 아주 비열한 비유다, 이거.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뭐 유시민 선생을 만나서 토론을 하면 재밌다느니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여기 모여서 왜 그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지? 아니, 저하고 그렇게 좀 이제 방송을 같이 하니까. 개심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예. 근데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을 살아보니까 곧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예. 뭐 죄진 게 있나 보지 뭐. 있죠, 죄진 게. 그럼요. 나는 하나도 안 무섭던데. 진짜 안 무서웠어요? 무서울 게 뭐 있어? 근데 이제 유시민 장관으로서 정치를 하다가 국회의원을 하다가 은퇴를 하고 썰전을 잘 하고 근데 느닷없이 얼마 전에 그 온라인에서 김병준 똥볼 차고 있을 때 유시민 장관이 총리감이다. 아. 그땐 또 한다 그랬잖아. 아니, 그건 이제 농담 삼아 한 얘기인데. 예. 지금 농담했어요. 이제 그래?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예. 몰려들어서 뭐 무슨 서명을 받는다는 둥 이렇게 한 거지. 몰지각한 일부 시민들. 예. 이 그 시민광장이 주도했던데. 아마도 maybe 안 봐도 비디오야. 아니, 그거 끝나지 예. 않았어요. 지금도 섀도우 캐비닛이 된다면 총리 후보로 누구를 생각하느냐. 지금도 유시민 1등이지. 그건 일부 시민들이 그런 거지. 그런 일부의 주장을 여론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 아이. 만약에 정권 교체가 돼서 누가 됐든지 간에 그때 보건복지부 장관 잘하셨는데 좀 한 번 더 맡아주시면 어떻겠어요 하면은 안 하지. 진짜 안 해? 예, 월급도 너무 적고 힘들고 안 할래. 총리 월급은 괜찮아요, 그래도. 총리 월급도 괜찮아요. 얼마 안 돼. 네. 그걸 한 달에 한 1,500 되잖아요, 총리가.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 지금? 아니, 이 아저씨들이 지금 뭐. 아니 지금 이 방송인 유시민 방송인 정봉 잡혀놓고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나 55 먹을 때까지 저축을 하나도 못 해가지고 지금 노후 자금도 비축해야 되고 바빠요. 예. 뭐 한간에는 뭐 장관 하면 연금이 있다는 헛소문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은 나 연금 맞아. 받는 줄 알아. 예, 예. 그런 거 없거든. 없어요? 그런 속설 있죠. 하루만 해도 공짜로 연금 있는 줄 나온다. 알았어? 응. 나 장관을 안 해봐갖고. 그거는 그냥 공무원 몇십 년 한 사람들이 장관 했을 때 공무원 연금 많이 받는 거야. 20년 이상 근무했을 때. 그렇지. 우리처럼 1년 반 이렇게 한 사람은 그냥 일시금으로 다 돈 찾아갖고 나오고 그러고 땡이야. 무슨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지금 노후 자금도 비축해야 되고 이제 우리는 지금 부모님들 편찮으시면 뭐 병원에 모시고 우리가 다 하지만 예. 우리는 애들이 숫자도 적고 그러니까 취직도 못하고서 헤매고 고생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그 부담을 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죽을 준비까지 우리 손으로 다 해야 되니까 이제는 벌어야 좀 되겠다. 그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것보다 적어도 국가나 사회나 예. 불멸의 대선 주자 유시민. 그때만 해도. 예, 그때만 해도. 반짝 대선 주자 유시민. 예. 아니, 한국 진보의 희망, 유시민. 그럼요. 아니지. 희망이 없은 적이 없지. 아니, 실제로 그때 희망이 그 없다면 지지율은 예.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예. 사람들이 이 정치적으로 그 애도의 뜻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걸 누구한테 투사해야 될지가 좀 불확실했어요. 문재인 대표는 그때 정치를 안 할 때고 예. 안희정 이광재도. 씨도 감옥 갔다 야인이었고, 와가지고 야인으로 예. 있었고 이광재 씨는 뭐 그 뒤에 지방선거에 나와서 당선됐다가 또 바로 예. 2010년도에 예.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마땅하게 누군가에게 투사할 대상이 없을 때 마침 나는 뭐 그때 상주였으니까. 정치 은퇴는 안 하고 사실상 은퇴 상태에 있었는데 그 이제 좀 지명도가 있으니까 복지부 장관도 예. 하고 이래서 거기 투사가 돼가지고 잠깐 나한테 맡겨져 있던 거예요. 그게 내게 아니고 사실은. 예.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했지 그때도. 대선 도전했다가 중간에 접은 게 몇 년도죠? 그 2007년. 2007년. 예, 2007년 대선 때 이제 경선 나갔다가 예. 뭐 잠깐 해보고 접었죠. 유세 삼창가 뭐 그 예, 첫주 유세
하고. 그때 경선 후보들이 정동영, 이해찬, 네, 유시민, 한명숙, 유시민, 한명숙, 손학규. 그렇죠. 뭐. 그러다가 이제 네. 친노는 해보니까 이해찬 쪽으로 다 예, 뭐 울산 있었죠. 제주에서 그냥 4등이더라고 합치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렵겠다 싶어서 접었죠. 괜히 했어. 괜히 하지 했어요? 말걸. 뭘. 아니 근데 그 출범식 돈만 할 매덕 때 쓰고. 일산 킨텍스에서 했잖아요. 예. 출범식 때 많이 왔었잖아요 사람들이. 아, 그건 이제 착각했지 그랬어. 나 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 늘 흥행에 실패한 적은 없었잖아요. 뭐를 해도. 흥행은 성공하지 돈이 안 남아. 흥행은 성공한 것 같은데 돈이 안 남아. 흥행 성공 못한 것도 몇 개 있지. 아니 그때도 접을 때 돈은 좀 남았는데 계속하면 돈을 손해볼까봐 미리 접은 거 아니냐? 아니 계속 해야 돈이 더 들어오는데 아. 너무 일찍 접어서 한 3억 적자가 났지 그때. 아 그때 그거 갚느라고 그 뒤에 몇 년 고생했어요. 네. 주택담보대출로. 2009년도에 그렇게 지지율 오를 때 예. 계속 그 대권 주자로 가고 싶었던 생각은 없었어요? 그랬으면 내가 민주당으로 갔겠지. 민주당에 입당을 했겠지. 예. 근데 나는 그건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나서서 나한테 있던 지지율도 뭐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 예. 그게 이제 문재인 대표였던 그럼 거죠.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다음엔 정치를 접을 생각을 그땐 하고 있었던 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당을 새로 만들자고 막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나도 좀 힘을 보태야 되겠다 해서 이제 민주당으로 안 가고 뭐 대선 도전은 하고 싶지도 않고 또 해서 될 일도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나는 좀 제3세력을 이렇게 민주당 왼쪽에 민주노동당보다 좀 외연이 넓은 예. 그런 진보정당을 하나 하고 싶어서 이제 국민참여당에 가서 입당해서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 2010년도에 나가고. 예. 근데 뭐 선거 한번 계속 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닌가 보다 그런 결론을 얻은 거죠. 2010년도에 지방선거 때. 예, 그때 심상정 단일화 한 다음에 김문수하고 마지막에 붙으셨던. 늦게 단일화 해갖고 좀 영향이 있었던 거 그런 아닌가요? 건 아니고 이제 뭐 그 영향도 없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사표가 많이 나왔잖아요. 뭐 진표수만큼 사표가 그렇죠. 나왔는데 뭐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 이제 시골 지역에서 너무 많이 져가지고 대도시 지역에서는 조금밖에 못 경기도 이기고. 농촌 지역에서. 그래서 김문수 씨가 개발 공약을 가지고 그렇게 그렇죠. 뭐 GTX니 네. 뭐니 되지도 않을 거 그 사기 공약 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막아지더라고요. 그 아무리 사실을 얘기를 해도 그래서 졌죠. 그때 저는 토론하실 때 인상적인 장면이 유 작가님이 그때 김문수 후보하고 상대 토론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잘 알지 않느냐. 그런 얘기 하면서 김문수 지사하고? 김문수 씨한테 내가 아는 김문수라는 사람이 저 한나라당 같은 당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살기가 편하지 않았을 텐데 되게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견디는지 모르겠다. 이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말씀에 녹아있는 얘기들이 저는 되게 이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김문수 씨가 그때 답을 뭐라고 받았냐면요.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갑자기 자기 개인적인 인연을 얘기하면서 유 작가님 동생 유시주 선생이 있거든요. 예. 그 양반을 얘기하면서 내가 거기도 가깝고 뭐 같이 감방 갔을 때 뭐 누가 또 같이 면회도 했고 뭐 이런 식의 옛날 추억으로 그냥 묻어가려고 하는 식으로 대충 넘어갔는데 그거 누가 물어봤어? 아니, 자식들이나 친지들한테 폐를 안 끼칠 정도의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예. 아니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가 얼마나 많이 팔렸는데 55가지 돈을 못 모셨다는 게 나의 한국현대사? 아니요. 맨 처음에 내셨던 책. 거꾸로 읽는 세계사? 거꾸로 읽는 세계사 참. 거꾸로 읽는 아, 그거 30년 동안 30년 동안 스테디셀러잖아요. 30년 동안 그거. 한 80만 부, 90만 부 팔아서 그 밥 먹으면 없지. 그 돈이 뭐예요? 아무 3,200원짜리 책인데 원래 나올 때. 그래도 갈수록 그거 올라가고 계속 꾸준히 팔렸는데. 그것도 어디 그한 권뿐이에요, 그게 또. 1년에 10,000권 나가면 얼마 주겠어요? 1년에 10,000권 나가면 유 작가님은 한 1,500만 원 되잖아요, 인세나. 그러면 음. 세금 한 떼고 달에 나면 한 달에 100만 원. 그걸로 밥 먹으면 밥도 못 먹어. 한 그걸로. 권이 아니잖아요. 한 20, 30권 되잖아. 무슨 20, 30권. 아이, 솔직히 말씀하세요. 국가란 무엇인가가 제일 안 팔려서 짜증나는 책인데 9만 부 나갔대. 아, 그 다른 원판이? 출판사 분들이 어. 정말 짜증내더라고. 2만 부만 나가면 대박인데 9만 부가 너무 작다고 개정판까지 찍었다고. 이번 개정판은 잘 나간대. 이번은 또 엄청 나간대 이거. 그러니 물론은 얼마나 나가. 이번에 많이 나간대. 그러니까 이 출판계 삼성의 삼성 유시민 작가. 무슨 그러시잖아요. 문어발로 뭐 역사, 정치, 경제 안 걸치는 데가 없어. 아니 그럼 오늘 그러니까- 삼성이면 경언유착이야 오늘. 그거 먹고 살려다 보니까 이것저것 쓰는 거지. 좋게 말해서 종합지식인. 예. 나쁘게 말하면 전공이 없어.
경계가 그렇진 있잖아요. 않죠. 뭐 이것저것 아는 것 같지만 똑바로 아는 거 제대로 아는 건 한 개도 없어.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적어도 그런 얘기까지. 여하튼 네. 공무원은 네. 안 해 이제. 예, 공무원 안 해요? 예. 그런데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의 책을 들고 지금 2부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지난번에 한번 내가 우리 최변한테도 그런 한소연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이제 9년 동안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네. 처음에는 이제 근거도 없이 보수화 되었다. 음. 그래서 20대의 보수화가 심각하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여론조사 그 회사하고 그걸 이제 같이 그 협업을 하면서 많이 자료를 봤는데 실제로 20대가 이 최순실 게이트 나기 전에 네. 무척 보수화되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전에 내가 한번 모 방송국에 사드 토론하러 당에서 민주당에서 사드 문제만 나오면 그 북한 인권 문제 나오면은 당에서 공식적으로 토론을 못 나가게 해요. 왜냐면 나가면 늘지니까. 이게 불리한 이슈니까 나가지 말라 해서 돌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저한테 오거든요. 그러니까 나갔는데 대학생들 30명을 놓고 있는데 나는 20대가 모여있는 데서 저한테 적대적인 눈빛을 보이는 방청객들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도 그 토론 판정단이 투표하는 거. 예. 네. 근데 나는 내 삶에서 20대가 무서워 본 적이 처음이라니까. 늘 어딜 가도 20대, 30대가 있으면 환호를 하고 이런 데만 다녔는데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이미 6대 4나 7대 3으로 사드 배치는 맞다. 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서 사드 배치 안 된다 이런 등등의 얘기가 매가리가 빠져갖고 힘이 없어. 얘기할 뭐 전국 무자도 아니고. 그래갖고 갔다 와서 제가 오랫동안 이게 마음에 빚이 됐어요. 이렇게 20대들이 보수화된 거 어떡하지? 근데 이번에 촛불 때 보니까 그 9년 동안 교육이 허망하게 끝나는 것 같아. 그 경험만큼 훌륭한 스승이 없대잖아요. 그 내가 그 유 작가님 나오면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게 도대체 저 9년 교육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건지. 9년 동안에 걔들한테 보수화 시킨 거 아니에요, 어쨌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니, 그 뭐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이 교육하는데 예. 그렇게 됐을 리가 만무하고요. 예. 그냥 이 청년들이 이렇게 나름 공부에 너무 쫓기고 학생들이 그리고 대학의 스펙에 쫓기고 네. 취업에 쫓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살필 겨를이 없었던 사회적 거예요. 문제에 네. 대해서. 그러다가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제 와서 옛날 동영상도 찾아보고 옛날 뉴스도 찾아보고 이렇게 보면서 스스로 학습해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 보수적으로 태어나지. 그렇죠. 보수성이라는 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안전을 추구하는. 관성의 법칙이기 때문에. 예. 이 관성의 법칙이고, 그 다음에 이 진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운동의 법칙이에요. 이게 진보는 원심력, 예. 보수는 구심력이에요. 예. 그래서 아무런 운동도 에너지도 가하지 않으면 그냥 보수적인 거예요, 원래. 근데 이 최순실 사태, 뭐 박근혜 국정농단 이런 사태가 터지면서 에너지가 가해진 거지, 그 청년들에게. 예. 그 청년들 스스로 정보를 취득. 그러니까 네. 달리 변명할 게 없으니까 뭐 우리가 사실은 뭐 같은 생각을 하면서 친한 사이 아니었냐, 나를 너무 까지 말라라는 식으로 방어막을 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네. 그런데 김문수 같은 사람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아니, 지금 거기가 있어. 이제 그 양반 소속구가 제일 그 부러워해. 그 양반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소속구예요.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이론이나 어떤 도덕 이론 가지고는 해석이 안 불가능하고요. 되잖아요. 네. 아. 신경생리학적인 해석밖에 안 남아있어요. 전두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아니 그거 말고는 해석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젊었을 때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할 네. 때 변절했다 뭐 네. 어쨌다 네. 비난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냥 그거는 김문수 씨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 전두엽에서 왜 우리가 중2병 걸려서 아들들이 막 네, 인간 같지 날리실 않은 때. 행동을 하잖아요. 예. 여자애들도 그렇고 남자애들도 그렇고 중1, 중2 때 인간 같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해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네, 하죠. 근데 그거를 부모들이 못 견뎌주고 지랄 총량의 법칙이야. 예, 못 견디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하고 정서적인 유대가 깨져서 가정 불화가 생기고 그래요. 예. 근데 꼭 참아주고 믿어주고 이렇게 하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바뀌더라고요. 그 김문수를 참아주고 믿어주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죠. 지금? 아니죠. 이거는 그 반대의 아니, 케이스야. 고문을 해라, 고문을. 그러니까 인간 같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던 아이가 예. 어느 날 갑자기 딱 인간이 돼요. 네.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네. 전두엽 발달. 그 나이에 네가 사춘기 이른바 반항기를 통과하는 그때가 뇌과학으로. 예, 우리 전두엽 아니, 저 얘기를 저렇게 진지하게 얘기해. 재밌습니다. 우리 전두엽 전두엽 부분에서 예. 그런 타인과의 관계, 배려, 맞아요. 이런 논리적인 맥락 이런 걸 우리 다 세포가 자라면. 관장하잖아요. 예. 그게 아이들마다 그 전두엽 분야 부분이 기능이 확충되는 시기가 다 다르대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게 사춘기래요. 그게 네. 그게 뇌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때. 김문수 인제 사춘기가 온 거야? 그렇지, 아니지. 그 반대의 과정이 진행된 거라고 봐야지. 전두엽에 뭔가 그런 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하는 예. 그 예의와 염치와 일관성과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신경생리학적 변화가 전두엽에서 그러니까. 일어났음에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는 해석할 길이 없어. 아니, 2달 전에 탄핵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갑자기 느닷없이 가갖고 서석구하고 같이 태국기를 메고. 그러니까 우리가 김문수 씨를 비난할 게 아니고 예. 김문수 씨의 뇌에 있는 전두엽에 있는 몇 번 신경세포 예. 그걸 찾아가지고 그 신경세포를 비난해야 돼.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전에 한번 유시주 선생님은 제가 그런 글을 쓰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택시를 타고 가는데 나 미워하지 않아. 이해해요. 그 신경계통 그걸만 미워해. 그거는 김문수라는 인격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변화예요. 이게 아. 자기 자신도 좋아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 20대 때 30대 때의 김문수하고 비교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는 굉장히 그건 부당한 거예요. 아, 그 비난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그렇지. 그러는 그 거예요. 지금 있는 김문수 씨를 그대로 봐주자고 우리가. 서석구 씨도 그대로 봐주잖아. 그분도 이게 전두엽에 문제가 생기지 그 않아요? 옛날에 아니, 판사할 때는 청와대에 계신 분. 아니 그거까지는 내가 뭐 답변하면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원래 전두엽이 예, 없었어, 거기는. 그거는 무슨 그런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원래 원래. 그런 분이고. 서석구 변호사 경우는 원래 판사 시절에는 그래요. 불임 사건의 네. 일부 무죄 판결도 하고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전두엽에 문제가 없었어? 그때의 서석구 판사와 예. 지금의 대통령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를 같은 같은 인물로 우리가 같은 자아로 규정을 하고 변질을 비난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서로 다른 자아예요. 그냥 이름표가 같은 거지. 아니, 이런 자아가 거가. 변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김기춘 그거는 같은 그러니까. 사람도 있고. 그건 운이 좋은 거지. 전두엽에 아무 일이 안 생기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나쁜 짓만 하면서. 여기 봉도사도 마찬가지예요. 전두엽이 전혀 지가 봉도사는 않아요. 철이 죽을 때까지 안 들 거야. 그래도 계속 갈 거야. 그 우리 부모님이 포항제철에 넣고 싶어 했어요. 철 좀 들으라고. 아, 이것도 아재 개근데, 씨. 넘어가는 거야, 그냥. 아유, 정말. 아니,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자꾸 대선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그 문재인 후보와 후보라고 얘기해. 안희정 후보가 같은 이제 친노의 뿌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친노의 뿌리라고 하면 또 우리 유 작가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 나는 뿌리는 아니지. 나는 격가지지. 친노. 아니 2002년서부터 어쨌든 같이 활동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얘기가 궁금해.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되기 되기 전에, 전부터 관계를 그게 맺었던 그렇죠. 사람들이 친노. 선골이야 하고 그 정보를 아, 해석하고 예. 그리고 그 정보를 통해서 현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집단적 경험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도 9년인데. 최순실 씨는 불교도들 용어로는 부처님이 보내주신 분이고요. 무슬림 용어로는 알라신께서 보내주신 분이고요. 여호와 주님께서 예. 보내주신 그, 분일지도 그렇게 몰라요. 집신에서는 미륵보살처럼 전생에 나라를 생겼어. 구하신 분이고. 미륵보살처럼 생겼어, 그래서. 현실에서 나라를 구했어요. 근데 그래도 유 작가님은 분명히- 개인적으로 나쁜 길로 접어들이신 게 몇 살 때 무슨 계기로 그러셨어요? 나쁜 길이네. 이렇게. 전과자의 길로 들었습니다. 아, 그거는 대학 가서 네. 원래 그런 건 대학에서 할 시작하신 때는 거예요, 진짜로?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 예. 고등학교 원래 때까지는 레퍼토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전혀 그렇지 않은 그냥 단순 모범생이셨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까지야 공부 열심히 하고 뭐 그랬죠. 그때도 좀 까칠하지 않았을까? 말은 잘 안 들으셨을 것 같은 선생님들 말은? 뭐 그런 거는 있지만 네. 뭐 정치적으로 내가 행동을 하거나 특별히 뭔 주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교련복이 싫고 이런 것도 아니셨고요. 교련복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 당근 싫지. 그런 거 좋아하는 애도 있었어요, 나 옛날에도. 좋아했어. 칼 잡아갖고. 변태지 그거. 그거는. 그 대학 가서 친구 잘못 사고 제가 정태인 박사 같은 그래갖고 분들 뭐 만나서. 정태인 말고 뭐 이상한 선배들 만나가지고 서클 이런 데 가서 이상한 책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된 거지 뭐. 첫 감옥 들어간 게 몇 년도예요? 그게 80년 5.18 때 80년 5월 17일 날 자정 직전에 학교에서 아. 잡혀가지고 예. 그래서 합수부 거기 갔죠. 그리고 항소이유서 쓴 게 그때인가요? 아니 그거는 1985년 4년도 나중에 84 복학생 된 년도. 뒤에. 복학해가지고 그때는 얼마나 살았어요? 두 번째 들어갔을 때? 그때는 1년 1년. 만기 출소. 53 인천 때는 나와 안 있었죠. 잡혀갔지. 아니, 그때는 53 인천이 86년. 그때 나와 있었지. 86년 5월 3일. 86년. 제가 그때 민통년에 있었거든요. 그 53 인천 때, 막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모였을까? 그게 한 1, 20만 모인 거예요. 그 정도 되죠. 그때 엄청 예. 모였어요. 그 넓은 길을 다. 온 서울 맞췄어요. 수도권의 모든 대목꾼들이 다 인천에 결집했어요. 그래갖고 거기 집회 장소 이제 그 무대 같은 데가 있는데, 막 거기서 하는데 어느 저 구석에서 또 사람들이 모였는데 누가 막 떠들어요. 네. 그 누군가 가서 싹 봤더니 우리 유 작가님이야. 내가? 예. 내가? 현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사람들이 와 그러고. 나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그런 기억이 없었어. 우리는 그 전단지 나누다가 사람들이 야 저기 유심이냐 유심이 그러는 거야. 몰라 나. 53인천 현장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갔지 물론. 그때 그거 안 가면 사람이야? 그러니까 53인천 그때 때. 다 같이 있었고, 저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예. 그때 가가지고 뒤에서 돌 던지고 있었는데, 나는 그래서 유시민. 그 돌이 내 뒤를 만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대학 들어가자마자 선배들이 그때 처음 읽으라고 주는 글과 책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유시민 항소유서였단 말이에요. 예. 그걸 딱 읽고 나서 이제 유시민이라는 모습을 그리는 거지. 자꾸 머릿속에. 그런데 어느 순간 유시민이라는 사진을 확인하고 실망했어요. 저는 조금 더 살이 더 포동포동하고 조금 더 부잣집 아들처럼 생겼을 이미지로 알았어요. 마지막 문구가 인상적이었죠. 항소이유세. 그 네크라소프. 인용. 네. 예. 네크라소프가 유명해져 버렸죠. 예, 그게 제가 어디 해적판으로 나온 그 이반 데니스비치 하루의 예. 앞부분에 트바로tov스키의 해제 발문 거기서 봤던 걸로 난 기억을 했는데 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없더라고. 그게 그 일본 번역자가 붙인 거에 인용돼 있었나 봐요. 나중에 어떤 러시아 연구자가 메일 보내줘서 확인을 했는데 예. 그게 네크라소프가 쓴 시 중에 신문 열람실이라고 우리 말로는 이제 번역이 번역이 되는데 됐네. 제목이 신문 검열실이에요. 그러니까 네. 네. 이제 로마노프 왕가죠. 왕가, 그러니까 예. 러시아 짜르 체제에서 신문을 검열하는 그 방에서 네. 관리들이 신문 검열 일을 하면서 이 주고받는 대화 이런 것들을 시로 썼는데 네. 참 슬픈 시예요. 그걸 네. 보면 네. 앞뒤의 구절들을 봐도 거기 한 줄이 나오더라고. 그게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예. 이거 진짜 국민교육 헌장 첫째 줄하고 네크라소프의 시기는 잊혀지지 않는 머리에 박혀 있는. 지금 이제 대선 아까 이제 처음에 2009년도